안녕하세요, 찐찐입니다. 닭고를 시작해볼게요. 이미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영상이 올라갔겠지만 저에게는 이걸 찍는 오늘이 진짜 찐 1월 1일입니다. 근데 실감이 안 나요. 그냥 인사 돌리고 뭐 인터넷에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짤 같은 거 보고 그냥 그러기만 했지 뭔가 1월 1일 발음도 안 되네. 1월 1일이구나. 진짜 2024년 해가 떴구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서. 왜냐면 이제 일상이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어차피 그냥 가서 출근하는 거 너무너무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일이라서 아무런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곡 뭐 들으셨나요? 저는 부석순의 거침없이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거침없이 잘 나아가자는 뜻으로 그 노래를 들었고요. 24년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벌써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때 되면 알아서 어떻게 운명이 흘러가겠거니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딱 12시 땡치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새해 노래를 듣기도 들었는데요. 그 노래 듣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대견하거든요.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새해 목표를 영어 공부로 짰으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 영어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또 친구랑 이제 새해 덕담 주고받으면서 친구는 어플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성실하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튼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다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진짜 작심삼일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짐이, 이 의욕이 12월까지 쭉 간다?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막 의지가 불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자신이 없거든요. 꾸준히 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욕 있을 때라도 많이 해두자 해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영상이 유튜브에 참 많은데요. 저는 코엠님 영상 보고 이제 왕초보 영어 회화 방법을 시작을 했고요. 그 유튜브에 라이브 아카데미 토들러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 거를 보면서 그 선생님 걸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했다 한들 뭐 회화 이런 거는 그냥 왕초보거든요. 영어 공부 자체를 못하긴 했어요. 그냥 못하긴 해서 왕초보 영어부터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배우면서도 이 정도는 알지 이 정도는 알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처음 그 완전 기초부터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알고 있더라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뭔가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무조건 왕초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막 맨날 옛날에 역사 공부할 때도 구석기, 신석기 막 요런 것만 공부 엄청 하고 또 이제 역사를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구석기, 신석기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 거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앞에 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다시 구석기, 신석기를 공부하고 계속 그 구석기, 신석기만 공부하는 그런 공부법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앞장만 항상 너덜너덜 하거든요. 지금 영어도 뭐 그런 식인 것 같지만 여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하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라고 막 쉬워 보이는데도 말해보라고 하면은 말 못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왕초보부터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살짝 큰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잘라볼게요.
근데 제 새해 목표 중 하나가 드럼 배우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살짝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드럼에 대한. 지금 영어만 조금 불타오른 상태고 드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의욕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으니까 하러 가기 귀찮은 그 느낌?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왼쪽 손목이 아파요. 지금도 이렇게 보호대 하고 있는데 왼쪽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드럼을 쳐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해가지고 드럼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림 그리는 분 영상을 유튜브로 또 봤는데 그림 그리는 습관 만드는 법? 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림도 잘 그리고 싶어 하거든요. 욕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림을 또 잘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냥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뭐 책상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라. 뭐 그림을 거창하게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 한 번 쥐었다 놓고 그냥 그 엉덩이 붙이는 시간 그 끈기를 먼저 기르라는 뭐 그런 느낌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를 상상하라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실력이 조금은 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상상으로 그리는 것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으로 그리는 연습? 정말 실제로 그림을 그린다. 펜을 쥐고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 이런 목표를 잡기에는 그건 저에게 너무 힘들고 전 진짜 영어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하나로 충분히 벅차서 그래서 그냥 그림은 좀 간단하게 걔네들의 목표는 좀 간단하게 그냥 잡았습니다. 그냥 좋은 그림 보면서 관찰 많이 하기 요런 느낌? 요 정도로 그림은 목표를 잡았고요. 일단 이번 연도에는 운동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걔는 정말 관심도 없고 운동 너무 질리고 지겹고 해가지고 운동은 안 세웠고 또 뭘 세웠거든요, 제가? 책 많이 읽기. 책 많이 읽고 필사 한 권 채우는 거. 그거를 이제 목표로 또 잡았습니다. 저는 보통 책 내용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필사 한 권을 채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필사 한 권 채우기 했습니다. 필사가 재밌긴 하고 많이 하고 하면 너무너무 뿌듯한데 그 하기 시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걔도 그냥 좀 부담 없이 하자 해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씩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자 그냥 뭐 요런 느낌 요런 마인드로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날짜를 붙여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날짜를 붙여야 하죠. 왜냐면 24년도이니까요. 일단 2024는 얘네로 붙여보겠습니다. 오늘이 또 월요일이니까 요거를 붙이고요. 월요일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냥 일요일 같습니다. 쉬고 있어서. 요 촛불이 그냥 일자니까 얘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를 0이라고 하고 붙여볼게요. 요쯤에다 붙여볼까요? 좀 반짝이 애들로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봄이 와야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겨울이어서 그렇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후딱 다꾸가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더 뻑적하게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신기했던 게 그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랑 엄마랑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인생 네컷 그 하루 필름 찍었었는데 그 필름 프레임 고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안 해봐가지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
스페셜이라고 막 있길래 저는 그게 기본 프레임에 뭐가 더해지는 건 줄 알고 막 눌렀는데 기본 프레임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다시 바꿔? 이러면서 막 눌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딱 돼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걸려서 이제 뽑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선택됐는지를 몰랐던 거죠. 왜냐면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누르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띡 시간 끝나가지고 이제 출력이 인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망했다. 프레임 이상한 거 걸렸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어떤 프레임이 나왔냐면 해피 벌스데이라는 프레임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28일날 생신이셔가지고 아 그래 곧 엄마 생일이니까 그래 뭐 잘 나왔네 하면서 이제 의미부여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는 생일을 음력으로 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엄마 그냥 생일 얘기하면서 음력은 헷갈린다. 양력으로 해라. 막 이러면서 엄마 양력 생일이 대체 언제냐. 맨날 음력으로 하니까 양력 생일을 모르겠다. 막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내 양력 생일이 언제지? 이래가지고 네이버 변환기 이렇게 써봤는데 양력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프레임이 해피 벌스데이가 나왔는데 정말 그날이 엄마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엄마랑 막 얘기했었거든요. 어쩜 운명이다 이거는. 어떻게 딱 그게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제부터 엄마도 생일을 양력으로 세기로 하셨어요. 어쩜 걸려도 딱 운 좋게 그게 걸려가지고 여기가 많이 허전하니까 떡매를 붙여야겠어요. 얘를 좀 떼고요. 얘는 좀 밑으로 옮기고 이 아이를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쓰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다 써보았습니다. 뭔가 연두, 노랑 이런 색감으로 가보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되게 짧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다꾸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말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뭔가 새로운 할 얘기거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왔습니다. 다꾸를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제가 앞서 찍은 게 1월 1일 다꾸인데 오늘은 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건데요. 지금 모두가 놀라고 있거든요. 제 주변 모두가. 왜 분명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메시지 돌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갑자기 일주일이 지났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현타까지는 아닌데 그냥 일상이 매번 똑같으니까 아 되게 지루하다 뭐 이런 느낌도 받고 있고 저는 노란색을 쓰고 싶지만 전에 노란색 연두색을 썼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름 계획을 잘 세웠거든요. 원래 친구랑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친구가 아파가지고 약속이 취소가 돼서 제가 네일아트를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제일 빠른 시간이 5시 반이어서 그때 예약을 하고 제가 보통 퇴근을 1시에 하니까 끝나고 내가 좋아하는 수제버거집에 가서 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카페 가서 책을 읽고 그러고 네일아트를 받으러 가면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계획부터 어그러진 게 버거집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문이 닫혀 있어서. 근데 보니까 뭔가 폐업을 한 느낌인 거예요. 아예 가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카카오에는 영업 중이라고 떴거든요. 그래서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길래 인스타그램 들어갔는데 인스타그램이 없는 거예요. 계정이 사라진 거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또 배민에 들어가 봤거든요. 배민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배민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폐업을 한 게 맞나 보다. 나의 수제버거집이 사라졌구나. 이제 슬프게 또 있다가 일단은 버거를 먹기로 했으니까 수제버거를 먹기로 했으니까 뭔가 롯데리아가 근처에 있었지만 롯데리아를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수제버거집을 서치해가지고 그나마 가까운데 수제버거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먹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페를 가서 책을 읽는 건데 제가 서치를 했거든요. 책 읽기 좋은 카페? 나름 집 주변에 카페가 많아가지고 근데 또 시끄러운 카페도 있고 막 음악 자체가 조금 신나는 그런 음악을 틀어놓는 카페도 있으니까 조용한 카페를 찾으려고 나름 서치를 해가지고 간 곳인데 거기가 애견동반 카페인 거예요. 거기 카페 사장님이 애초에 강아지를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은 인터넷에 그래도 책 읽기 좋은 카페라고 조용한 카페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용한가 보다 하고 갔는데 거의 애견 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노트북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길래 여기는 확실히 좀 작업하고 뭐 이런 카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점점 강아지들이 많아지더니 이게 소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애견 카페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소란스러워져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거기서 책을 읽긴 했거든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근데 뭔가 제가 생각한 그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이 두 번째 계획도 실패다. 잘못되었다. 이제 생각하고 그냥 카페에 계속 안 있고 너무 졸리기도 해서 그냥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참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괜찮게 돼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를 한번 붙여볼게요. 조금 핑크를 더 강조하기 위해 이 핑크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이 분홍 귀요미들을 붙여야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다행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늘까? 제가 뭐 영어 실력이 향상되어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그냥 막 되는 대로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외우면은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유튜브에 영어 선생님께서는 그냥 외워야 된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해가 안 되면 잘 못 외우는 타입? 요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일단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언어가 이해해가지고 말 잘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작정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아웃풋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인풋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화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야 제가 그 다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할 말만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풋도 좀 쌓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기 때문이죠. 이게 출퇴근 시간을 잘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냥 출퇴근할 때는 노래 듣고 싶고 멍 때리면서 가고 싶고 해서 그 시간을 날려먹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튼 쉽지 않다 라고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놀라고 있거든요. 웬일로 애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놀라고 있는데 사실 저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저 영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일기도 쓰라고 막 하셔가지고 영어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진짜 쥐어짜내면서 영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영어 일기 막 쓰라고 해도 안 썼던 이유가 누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제가 열심히 영작해봤자 이게 다 틀린 거면은 어쩌려고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요즘 그 챗 GPT가 정말 똑똑해요, 그 아이. 그래가지고 애가 자연스럽게 바꿔주더라고요. 제가 틀린 부분을. 그래서 너무 똑똑하다 하면서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 영어 일기 쓰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영어 일기도 계속 쥐어짜내면서 영작 몇 번 하다 보면은, 몇 번은 아니죠. 여러 번 아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라고 아주 소심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요. 필사 지금 한 태깅을 너무 많이 해놓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지금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서 필사해야 될 책들이 거의 6권? 이 정도로 밀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이게 쌓이는 게 사고 싶은 책이 있으니까 빨리 기존의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막 빠르게 읽다 보니까 필사할 것도 막 쌓이고 여튼 조금 바쁩니다. 여전히 바쁘고요. 여튼 저의 새해 목표는 영어 공부와 뭐 필사, 책 읽기 뭐 등등등이었으니까 그냥 이 의지가 꺾이지만 않고 꾸준히 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이즈 노래 나왔거든요, 신곡. 그 라이즈 중에 성창군이 제 픽이기 때문에 신곡이 나왔어? 그러면 들어봐야지 하고 들었는데 노래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반응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는 좋았습니다. 이게 큼직큼직한 애들을 많이 붙여서 금방 닦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글을 써볼 건데 뭔가 일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영어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은데 요즘 제 생각의 반을 차지하는 게 영어이기 때문에 쓸 내용도 영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적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원래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 김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슬리가 나왔네요. 얘는 뛰어넘고 여기부터 해볼게요. 요걸 계속 붙이고 싶단 말이죠. 요거랑 어울리는 떡매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초록 회색 조합 괜찮은데요? 근데 뭔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었나봐요. 그러면은 요 초록 회색 조합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영어 얘기 뭐 실컷 했잖아요. 잘 진짜 실력이 늘지 어쩔지 모르겠다. 근데 앞에 일기에다도 썼는데 아직 공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는 게 없다고 느껴질 텐데 벌써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거는 조금 사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해야죠, 꾸준히.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그 오픈 카톡 채팅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1월 달이잖아요. 다들 갓생 살기 그런 카톡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라클 모닝이 좀 많았거든요. 이거를 저 카톡방을 들어갈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미라클 모닝을 할까? 왜냐면은 항상 퇴근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막 피곤하다고 안 하는 날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면은 그때는 딱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시간이 확보돼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아침에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의 의욕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라클 모닝 방은 들어가지 않았고 막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들 모여가지고 하는 건가 보다 라고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방을 좀 들어가 볼까 해서 일단은 독서 모임 방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책을 읽고 이 소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는 짱이다, 너무 좋았다, 작가가 천재 같다 막 이런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독서 모임 이런 거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필사를 하니까 그냥 필사 자기가 책 읽고 필사한 거 올리는 방을 들어갔습니다. 아직 그 방에다 뭘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씩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필사한 거 좀 올려야겠다. 사진 찍어서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 귀찮아가지고 아니 필사를 뭐 굳이 누구 보여주려고 하나? 굳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필사방에 들어갔지? 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가 올리기보다는 그 남이 올린 거를 보고 괜찮은 글귀가 있으면은 그 책을 좀 관심 있게 봐서 마음에 들면은 사야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필사방에 들어갔다는 거를 생각해내가지고 아직 나가진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어 필사를 올리시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도 아니에요. 많이 안 올리세요. 그냥 거의 잘 카톡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영어 필사한 거를 올리셔가지고 여튼 그렇고요. 제가 또 어떤 방을 들어갔냐면 영어 공부니까 영어 카톡방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대화방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도 왕초보 실력이니까 좀 왕초보들이 들어가는 방에 들어갔거든요. 틀려도 괜찮다 뭐 이런 방에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다들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거기 한 100명 정도 있으니까 막 대화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소심하게 좀 낑기고 요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냥 굿모닝만 하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분 안 하세요 또. 굿모닝 몇 분 하고 사라지시고 그 운영자님께서 점심시간 되면은 즐거운 점심 되라고 그냥 그것만 올리시고 다들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다들 뭘 안 올리셔가지고 이게 대화하려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소심하거든요. 그럼 오픈 카톡방 옛날에 펭수 좋아했을 때 펭수방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사진 활발하게 올려도 저는 그냥 보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말 같은 거 안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겠다. 그냥 요 정도였는데 다들 말이 없으시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답변은 해주시거든요. 한 분이라도 답변은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거에 감사하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외운 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나름 매일 일상에서 쓸만한 표현들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 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나름 제가 거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좀 신기하거든요. 그냥 그 카톡방을 나가고 다른 방을 들어가야 되나 생각도 하는데 다 비슷하려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진짜 다들 굿모닝만 하고 사라지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 주황색 혼자 튀는데 어울릴 것 같아서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로 갓생 사는 영상 되게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자주 보니까 자꾸 그런 것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지금 올릴 시기잖아요. 갓생 살겠다 하는 영상들을. 근데 지금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제가 해이해질 때 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많이 보고 있긴 한데요.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분명히 고비가 올 거란 말이죠.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르는데 그 고비가 올 때 그 갓생 영상들을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갓생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라기보단 근심 걱정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 주변 누구한테 말해도 딱히 공감을 못 받는, 위로를 못 받는, 사실 이거를 제 주변에 딱히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좀 누구한테 말을 해야 그나마 좀 풀리는 타입이어가지고 아 답답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말 못했고 네일아트 선생님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 대한 얘기를 듣지도 못하고 듣는다고 한들 뭐 위로나 공감을 표하지 못하는 뭔가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네일아트 선생님이 더 이해를 잘 해주시고 더 공감을 해주시고 저도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되게 대나무 숲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 네일아트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고객님들이 더 본인 친구들한테 말 못할 것들을 고객님들한테 더 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가깝지만 먼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네일아트 선생님이랑 스몰 토크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선생님과 이게 친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냥 근황 토크들을 서스럼없이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일아트가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일 받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남들한테 못한 얘기 하는 게 저를 좀 더 편하게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친한 그 사이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나의 본 모습을 더 잘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들은 나에게 편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래도 딱히 편견 없이 다 받아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더 인터넷 친구가 편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친한 사람들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맨날 샤랄라한 것만 입는 친구가 갑자기 나 힙하게 입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친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너가 무슨 힙하게야 안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뭔가 그런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는 그거를 시도하려다가 접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러지 않기로 이제 다짐을 했거든요. 나는 주변 내 친한 사람들의 변화에 응원을 해주자 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 갑자기 이쪽 길로 가볼까? 나 이쪽 공부를 해서 이런 거를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굳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안정적인 직업을 두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뭐 이런 반응보다는 응원한다! 이런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제 주변에 그렇게 변하려는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았어.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거야 라고 다짐했는데 딱히 변하는 애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요즘 새해니까 신점이나 사주 많이 보잖아요. 제가 사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거 분명히 얘기하면서 저는 딱히 볼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 전에. 근데 그 이유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안 했던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얘기해보자면요. 했던 거면 그냥 한번 다시 더 들어주세요. 제가 카톡 사주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창 퇴사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퇴사를 과연 하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주풀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봤는데 이동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될 거래요, 저한테. 근데 뭔가 말을 퇴사하게 되고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퇴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언젠가는 퇴사하는 거는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언젠가는 퇴사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이번 연도에 이동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퇴사를 하겠구나 하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퇴사를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거의 못 해가지고 안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사주에서는 분명히 이동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사주는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뜻풀이를 어떻게 하시는 분들마다 다른 건데 이동수가 있다는 거는 뭐 어떤 분이 하더라도 이동수는 있다라고 그냥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사주가 그냥 그렇게 이동수가 있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하질 않았으니 이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애초에 막 진지하게 믿진 않지만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에 과몰입하는 타입이기는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궁금하긴 하지만 그냥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놀면 뭐하니에서 타로를 봐가지고 완전 까먹고 있다가 살짝 관심이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맞아! 사주! 이런 느낌으로 관심이 잠깐 뿔썩 올라왔는데 관뒀습니다. 근데 오픈 채팅방에 막 타로 막 사주 이런 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무료로 누가 해주는 건가 싶어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 그거는 봤어요. 그냥 완전 간단한 이번 연도 별자리였는지 아니면 띠였는지 모르겠는데 띠였던 것 같거든요. 이제 쥐띠, 소띠, 말띠, 돼지띠, 범띠 뭐 이런 띠 있잖아요. 그 띠별 운세 같은 게 그냥 게시글에 뭐가 올라와 있어서 봤는데
제 띠를 봤는데 학어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놀랐습니다.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영어 공부를 갑자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어분이 있으면 잘 된다는 뜻인가? 생각이 되어가지고 기분은 조금 좋았습니다. 이 페이지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서 글을 쓰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페이지도 글을 다 써보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후딱 가는데요. 이번 연도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갓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슝.